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시그마매스 노승기입니다. 오늘은 이어 10 지오메트리 중에서 시뮬러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시뮬러리티가 상당히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레이시오 자체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어 11 때는 이 지오메트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 10 때 모든 걸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어 11 때 했던 것들이 다 이어 10 때 이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내년에 이어 11 되고 이어 12 됐을 때 그때 지오메트리가 조금 다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일단은 폴리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곤이 이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그냥 단순 알지브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폴리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이드의 랭스가 여러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렉탱글도 하나의 폴리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펜타곤, 노나곤, 뭐 데카곤 뭐 이런 거 사이드가 여러 개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폴리곤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렉탱글의 인티리어 앵글을, 그러니까 이런 폴리곤에서 인티리어 앵글을 다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180 n-2 이렇게 돼요. n은 이제 사이드 랭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수, number of side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앵글은 360도 다 플러스를 하면 360도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익스테리어 앵글이 여기고 익스테리어 앵글, 익스테리어 앵글, 익스테리어 앵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를 다 플러스를 하면 360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썸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앵글의 썸, 익스테리어 앵글의 썸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외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인테리어 앵글은 어떻게 되느냐? n 폴리곤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앵글을 계산을 할 때는 원 썸에다가 n-2 divided by n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앵글은 이거는 360를 n으로 디바이드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렉탱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렉탱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앵글을 계산을 할 때 인테리어 앵글 렉탱글에서 180, 그 다음에 n 값이 이제 4가 되는 거고 4-2 divided by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나 하면은 4가 되겠죠. 2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디바이드 하면은 90 degre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앵글은 렉탱글에서는 360 divided by 4.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90 degre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룰을 외우고 있어야지 이런 거를 찾을 때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외우면 이거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외우면 사실은 문제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n이라는 밸류가 단순히 여기는 4니까 이거는 되게 쉬웠는데, 문제는 n이라는 밸류가 10 이상 넘어가던가 막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그젠플을 몇 가지 좀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example 1을 보면은 n 값이 지금 18으로 돼 있어요. 18인 곤에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은 sum of interior angle을 찾으래요. sum of interior angle.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포뮬라 외우라고 그랬죠? 180 n-2예요. 그래서 180 18-2 이렇게 하면은 180 times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880 디그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테리어 앵글을 한번 찾읍시다. 자, 인테리어 앵글은 썸에다가 디바이드를 하기를 18으로 디바이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고, 익스테리어 앵글도 마찬가지 360 디바이드 1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20가 되겠죠. 요거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m이라는 밸류를 알면 sum of interior angle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terior angle과 exterior angle 이런 것도 다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펜타곤. 그러면 n 값이 5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인테리어 앵글을 찾읍시다. (180) and (-2) over 5 이렇게 되겠죠. So 180, 5 minus 2, 그 다음에 divide by 5 그러면은 108이 되겠죠. 자, 익스트리어 앵글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360 divide by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또는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어차피 이렇게 180인데 앵글이 이렇게 돼서 이게 108이 되는 거고 108이 되는 거고 여기가 7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익스테리어 앵글을 찾을 때는 180 마이너스 인테리어 앵글 108을 하게 되면 여기 72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앵글을 알면 익스테리어 앵글은 이 포뮬라를 모르더라도 그냥 180에서 인테리어 앵글을 마이너스 하면은 그러면은 익스테리어 앵글은 그냥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번은 헥사곤 n 값이 6가 되죠. 이거 게임에도 많이 나와요. 헥사곤 이렇게 쭉 내려가서 블럭 깨는 것 같은 그 이름이 헥사곤이었어요. 그게 모양이 이렇게 그 육각형이죠. 헥사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거는 사이드의 개수가 6개예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 앵글은 180, 6 minus 2, 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120고요. 익스테리어 앵글은 180 minus 120 그래서 60 또는 360 divide by 6 그래서 6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룰 자체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룰을 외우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룰을 일단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두 개 정도 풀어보면 금방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데 인테리어 앵글을 계산을 할 때는 sum of interior angle 요거는 180 n-2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고 그러면 인테리어 앵글은
180 n-2 divided by n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um of x triangle은 이거는 360가 될 거고요. 그래서 x 트라이앵글을 360 divided by n 이렇게 하든지 또는 180 마이너스 인 트라이앵글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기 나름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좀 외워야 돼요.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스케일 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뮬러리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시뮬러 팩터라는 거를 스케일 팩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솔브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스케일 팩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이런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시밀러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왜냐면 사이드 렌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x라고 그러고 여기를 y라고 그럽시다. 여기는 l이고 m이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시밀러해요. 두 개가 시밀러하기 때문에 이 레이쇼가 생기거든. 그래서 x하고 y 레이쇼하고 l하고 m의 레이쇼가 서로 같아야 돼요. 요 값을 우리가 스케일 팩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는 문제를 잘 읽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잘 체킹을 하면 스케일 팩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시뮬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사이드 랭스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에어리아의 레이쇼라든지 아니면은 볼륨의 레이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이그젠플을 하나만 해봅시다. 지금 사이드가 칼렌더가 있는데 하나는 커요. 이게 24고 여기가 4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하이트가 여기가 6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요. 이렇게 합시다. 자, 스케일 팩터를 찾기 위해선 일단 요 사이드, 코레스펀딩 사이드를 생각하면 6, 24, 그래서 1/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이드하고 큰 사이드의 레이쇼는 1/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with 요 x 값을 지금 찾읍시다. 그러면 1/4는 x over 4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는 4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가 이런 사이드의 랭스를 찾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레이쇼를 이용해서 스케일 팩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조금 연관돼서 에어리아하고 사이드 랭스하고 레이쇼, 에어리아 레이쇼, 그 다음에 볼륨의 레이쇼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